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2018년도 새롭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과 제가 또 새롭게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이제 1차를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1차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이렇게 많지 않고 요즘은 이제 인강을 많이 듣는데, 특히나 1차는 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오셨는데, 근데 사실은 오프라인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를 좀 봐주세요. 오프라인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시험이 끝나고 이제 발표가 얼마 전에 났죠. 근데 이제 기본 강의부터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던 이 강의장에서 그 한여름에 그 모의고사를 치렀던 분들은 거의 다 합격했어요. 다.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뭐 합격률이 거의 뭐 다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해 처음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험 준비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험을 얼마나 내가 집중력 있게, 집중도 있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특히나 동차 합격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동차 합격자 분들이 성적이 더 좋았어요. 점수가 더 좋았어요. 기존에 이제 치르고 이제 2년차 이렇게 되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 뭐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수험 준비 기간이 꼭 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목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3과목, 2차가 4과목이나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시더라도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를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집중력 있게, 집중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을 시킬 수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각각 다르고 그러시지만, 뭐 다들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학업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길게 보면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이제 동차 합격생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야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안 돼요. 기초를 좀 탄탄히 하면 나중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나와요. 그전엔 몰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되면 저희가 다 코치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직접 풀어보고.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풀어봐야 돼요. 직접 작성을 해봐야 내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나한테 입력시켰던 부분을 아웃풋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당락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차근히 하는 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오늘 강의는 이제 1차 강의인데, 1차 강의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아요. 사실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가볍게 하는데 인강을 많이 듣죠.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 오프라인 오신 분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시험이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날씨도 요즘 쌀쌀해졌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아닙니까?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 이때까지 이제 한 시즌을 보내는데요.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학원에서 첫 강의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출강이 또 시작이 됩니다. 저는 1년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강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5년 차 하고 있는데 강의를 그동안 한 해도 적당히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상으로 노력을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따고 잡을 하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당연히 여러분들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강의를 해드리길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 변치 않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손해사정 이론 제가 이제 맡았는데 1차 강의 이제 처음이죠. 처음인데 사실은 제가 뭐 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강의 좀 늦게 시작을 했고, 또 다른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고, 여기 제 강의 듣는 저하고 이제 좀 다른 강사분들, 계약법, 업법 그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는 수준 정도 하면 따라오시면 충분히 1차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2차는 장담이 안 되죠.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손해사정 이론을 하지만 이렇게 또 같이 2차도 이제 같이 이제 따라오시면 올해도 좋은 결과를 많이 내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해사정 이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손해사정 이론은 과거에 2차 과목이었다가 1차 과목으로 들어왔는데, 자, 손해사정 이론 과목은 뭘까요?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과목이 과거에 2차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보험계약법 문제가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5, 60%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보험 경영 파트라든지 기타 보험학 파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보험학 교수가 출제자분이시죠. 그래서 1차 때 객관식을 치르고 계약법을 치르고 2차 때 손해사정 이론을 또 쳤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2차는 심화된 그런 과목이었어요. 손해사정 이론이 중요한 과목이었죠. 어려운 과목이었죠. 어려운 과목 이전에 2차는 두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전공 과목과 손해사정 이론. 근데 이게 1차로 바뀌면서 손해사정 이론이 이제 계약법과 같이 1차 때 같이 치르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사정 이론이 지금 그 어떠한 과목이라 하면 보험학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학. 오늘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부터. 그러면 이 손해사정 업계에 이제 입문을 하신 분들인데 또 지금 현직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보험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험학 원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사정 이론 하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교재를 보시면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학 원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은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그 챕터를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제가 만든 책을 보시면 총 5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제가 올해 새로 책을 만들면서 저는 총 5파트로 구분을 해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리스크와 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리스크와 보험.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보험 경영.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보험 계약. 네 번째 파트가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계산 문제가 해마다 출제됐어요. 주관식에서 그 계산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총 5개 파트로 구분해 놓고 그 안에 챕터를 세분화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두 번째가 보험 일반. 세 번째가 AR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험 일반, ART. 자, 리스크, 오늘은 이 리스크 파트만 할 건데요. 자,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는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이 왜 생겼느냐? 바로 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이제 보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론이란 파트가 시험에서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자, 여기 보험 경영이 있고 보험 계약이 있고 배상 책임, 책임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 계약 파트는 보험 계약법과 중복이 돼요. 근데 출제자는 달라요. 보험 계약법은 법대 교수 분이 출제를 하시고 여기 우리 손해사정 이론의 보험 계약은 보험학을 전공하신 교수분이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법처럼 깊이 있게 안 들어가죠.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보험학을 전공하신 분 수준에서 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나오죠. 조금 분야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리스크와 리스크 보험 이 파트에서 시험에 30%가 나옵니다. 리스크와 보험. 그리고 이쪽 보험 경영 파트가 이제 보험 요율 그리고 언더라이팅과 재보험. 재무관리, 보험 회계, 그리고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자, 제 내용은 제일 많아요. 요 보험 경영 파트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외에는 사실 손해사정 이론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험 경영 파트죠. 보험 경영, 또 재무관리, 보험 회계, 또 보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만. 자, 계리사는 이런 요율이라든지 보험 회계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쪽은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만. 근데 여기서도 한 20% 나와요. 시험이.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 파트가 이제 보험 계약의 특성.
그리고 보험계약의 효과, 그리고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 이렇게 보험계약 전반을 하는 게 아니라 상법, 보험편을 전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보험계약의 특성이라든지 그 효과, 그리고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책임, 이 파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38% 정도 나옵니다.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에서 배상 책임 리스크죠. 자, 여기서 11%, 10% 정도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파트와 챕터로 구분해 놓고 여기서 시험 문제 100% 나왔어요. 우리 해마다 이제 보험 상품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뭐 아주 기초적인 것, 사회보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죠. 100%.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이 보험자의 책임, 그리고 뭐 보험 요율이라든지 보험 회계 이런 파트에서 한 4, 5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한 4, 5문제 정도 나온다. 10% 이상 나온다는 거죠. 계산 문제가. 근데 계산 문제가 이 제 책에 있는 2005년도부터 2013년도에 해마다 출제된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제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풀면 그 이상이 없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객관식이니까 또.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요? 손해사정 이론 준비하시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파트가 어딘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근데 3번은 어때요? 보험계약법보다 쉽다 그랬죠? 보험계약법의 내용과 중복되는데 좀 더 쉽다 그랬죠? 근데 계산 문제가 나와야 대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다른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은 계약법을 알아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있죠. 이거는 2차 과목에 어때요? 책임 보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그러니까 뭐 2차 준비할 때까지 1차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내년 초부터 2차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뭐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2차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객관식은 또 객관식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신경이 쓰입니까? 지금? 1, 2번이 좀 신경 쓰이죠. 이 부분은 아마 새로울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새로울 거예요. 또 계약법을 지금 먼저 듣고 계시잖아요. 요거 뭐 한 3주, 4주 정도 차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는데 여기 아니구나.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는데 이쪽은 보험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알아야 쉽게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책 보고 가르치고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제가 이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는 보험 이전에 경제 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의 리스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험으로 이제 전가하는 건데, 리스크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리스크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우리 교재 내용, 학습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아마 리스크를 오늘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오늘 여기를 하게 되고, 보험 경영 파트까지가 한 3주, 4주 차까지? 3주? 좀 넘어갈 것 같고, 계약 파트, 이쪽이 이제 4, 5, 6주? 이 정도. 그렇게 해결할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리스크 파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자, 이제 오늘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파트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자, 리스크의 개념부터 봐야 되는데, 자,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리스크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보험에서의 리스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이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통계학적 개념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 포괄적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포괄적 개념은, 자, 리스크라는 게 한번 봅시다. 리스크. 자, 리스크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리스크라는 게 있죠. 그렇죠? 위험이라는 게. 리스크라는 것은 이득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까? 손실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득의 가능성 내지는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포괄적 개념은 uncertainty다.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볼 거는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이런 리스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험은? 손실. 그렇죠. 손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손실의 가능성 내지 불확실성의 개념이에요. 불확실하다.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보험은 어떤 손실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그러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슈어런스 하면 보험에 전가를 하게 되면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리스크 파트에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손실에 관심을 두고 손실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리스크의 포괄적 개념이 바로 이 손실의 가능성, 손실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chance of loss and uncertainty of lo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리스크의 이제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학문적으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그 리스크라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 리스크라는 것은 구성 요소가 간단치가 않아요. 자, 일단 손실 부분을 봅시다.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가 불확실성이다. 그럼 불확실성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또 애매모호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자면 개념이 있어요. exposure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 용어로서 이러한 영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문 약관이 있어요. 패키지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영문 약관들은 보험학에서 만들어진 이런 보험 용어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키지 인슈런스 같은 경우 보면 리스크 익스포저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리스크 익스포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출 대상이다. 어떤 위험의 리스크, 그 손해 노출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손실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손실의 대상에 대해서 해자드. 자, 해자드라는 건 뭐냐면 해저드죠. 이거는 위험 상태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죠. 줄여서 위태라고도 합니다. 위태. 이거 위태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하다. 어떤 손실의 대상이 있고 그러한 위험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문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생소하실 텐데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을 보면 이제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어떤 저런 손실의 원인입니다. 줄여서 손인이라고 하는데 cause of loss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로스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손실입니다. 자, 제가 이러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크라는 개념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뭐 손실의 대상이 있고 또 위험한 상태가 있고 또 그러한 위험 상태에 있는 노출 대상에 의해 발생한 손실의 원인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노출의 대상이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동적인 설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신체에도 어떤 손실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나의 재산적 손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하죠. 자, 이러한 손실의 대상이 있고 이런 손실의 대상에 해저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위험 상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은?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 미비라든지 안전시설 상태, 그렇죠? 안전 상태, 건물의 안전 상태
이런 부분이 이제 해저드죠. 그리고 뭐 직업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좀 다르죠. 각각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 건강한 경우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 이런 정도의 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태, 이제 해저드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 페릴은 뭐냐면 그럼 이건 결국 뭡니까? 위험 상태라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페릴은 결국 사고예요, 사고. 그리고 이거는 로스는 뭡니까? 사고의 결과가 되겠죠. 자, 건물 같은 경우 안전시설이 상태가 안 좋다. 안전시설에 미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고 발생합니까? 화재 사고 발생할 거고. 그렇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동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업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뭐 이런 상해, 질병, 뭐 사망, 뭐 실업,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등등의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결과물이 뭡니까? 손해죠. 손해는 저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동적인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때요? 재물 손해가 발생할 거고, 재물 손실. 그리고 신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에 따른 재무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을 포괄해서 리스크라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 리스크의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제도가 생긴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어때요? 다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실성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직 좀 앞서가는 거지만 이게 보험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설명드린 이 리스크를 보험을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익스포저라는 것은 보험에서는 결국 담보할 수 있는, 부보를 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해저드는 우리 전 시간에 보험계약법 배웠죠. 보험계약법에서 이제 위험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상법에 예를 들어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위험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위험은 해저드예요, 해저드. 이런 경우 이제 통지 의무가 있어요. 자, 페릴도 보험 약관에서 위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보험에서 아직 안 했지만 보험에는 담보 위험이 있고 비담보 위험이 있고 면책 위험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약관 하나씩은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약관이라든지 개인 보험 약관이라든지 보시면 이런 면책 위험, 담보 위험, 보상하는 손해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 담보 위험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바로 보험 사고예요. 보험 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담보하는 뭐라는 겁니까? 페릴. 손실의 원인.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재는 화재 보험은 화재 사고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해야 되고, 상해 보험은 상해 사고 발생해야 되고, 질병은 질병 사고, 사망 사고, 실업. 보험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실이라는 이 불확실한 이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전가한다 그랬죠. 자, 어쨌든 이 리스크의 개념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불확실이잖아요. 불확실한 이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한다 했을 때 어떻게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뭘로? 자, 트랜스퍼 하는 거죠. 뭘로 트랜스퍼해요? 이게 보험 계약이죠. 보험 계약을 통해서. 맞아요. 보험 계약이에요. 이게 보험료로 이제, 자, 보험료는 내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담보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를 통해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직은 이제 보험 리스크 파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들어가야 이해가 되지만 뒤에서 할 겁니다. 결국은 보험료라는 확실한 불확실성을 확실한 보험료로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므로써 나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 내지 경감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전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그 불확실성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고, 일부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경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이라는 학문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기본 개념이 되겠죠. 리스크, 포괄적 개념. 자, 이거는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이 파트가 바로 이 포괄적 개념이 보험계약법과 약관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개념은 누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보험은 안 들어갔지만 피보험자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보험자의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을 가입했을 때 우리 피보험자가 이해할 리스크다. 보험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그렇죠? 보험 수요자 간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리스크, 나의 리스크를 이제 보험으로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험에서는 보험이죠. 보험 이전에는 이득도 발생할 수 있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관심 분야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리스크는 뭐냐면 순수 리스크라고 그래요. 순수 리스크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순수 리스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익과 손실을 섞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손실만을 발생하는 리스크를 순수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여기 설명드린 거는 바로 이 순수 리스크를 설명드린 거예요. 보험 이외에 리스크 관리론이라는 것이 보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의 리스크 관리론, 보험 경영학에서 기본적인 학문이에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험이라는 제도, 훌륭한 제도가 있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이제 보험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 파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리스크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학을 배운다 하면 여기서 끝나서 될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이제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건데 두 번째는 통계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통계학적 개념.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통계학적 개념은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자, 보험자의 리스크는 순수 리스크가 아니에요. 투기 리스크예요. 왜냐? 자, 보험자는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주체의 불확실성을 인수를 해서 인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물론 사회보험도 있지만, 그렇죠. 순수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투기 리스크예요. 자,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기 리스크란 말이에요. 이득도 발생할 수 있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자의 이런 이득은 취하면 그만이지만 보험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자, 보험자의 리스크는 투기 리스크라고요. 자, 보험자에서 리스크는 뭡니까? 둘 중에 주된 리스크는 뭐예요? 역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 손실을 이 개별 경제 주체는 보험으로 해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보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보험자도 어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손실 발생 가능성, 보험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은 이익 가능성, 손실 가능성인데 이 손실의 보험자의 투기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학적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통계학적 개념은 뭐냐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는 포괄적 개념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uncertainty. 이쪽은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자, 차이. 그러니까 기대치, 예상치와 실제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뭐냐면 이게 바로 변동성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에 변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변수, 베어리언스, 변수. 변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에 있어서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걸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리스크의 정도. degree of risk라고 합니다. 즉 통계학적 개념에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기대 손실은 손실 곱하기 확률이에요. 평균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했던 손실과 실제 손실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변동성, 그 차이, 변수 내지 편차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거를 변수 내지 편차를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
편차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도를 측정한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 말하는 리스크의 개념이 이런 포괄적 개념과 통계학적 개념이 있는데 포괄적 개념도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법 또 약관에서 중요하고요. 약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 약관은 한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영문 약관이 아니면. 영문 약관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책 위험이다 하면 커버드 페릴 그리고 면책 위험은 담보하지 않는 페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우리는 다 위험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면책 위험 또 이런 그 해저드도 위험으로 표현하고 다 포괄적으로 위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이나 약관을 해석할 때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영문 약관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과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의 운영, 경영, 보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통계학적 개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 제가 자세하게 다 해놨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포괄적 개념을 제가 서술해 놨죠. 그리고 리스크의 본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앞에 포괄적 개념은 지금 제가 판서해 드린 내용이고 결국 리스크라는 것은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uncertainty of loss 해서 자, 손실 발생 확률은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0이면은 손실 발생 가능성 없는 거고. 그렇죠? 1은 100%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자, 리스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고. 자, 리스크의 통계학적 개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자,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손실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기대 손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10년간 화재, 수해 등 재물사고 발생할 건수가 총 10건인데 손실의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사고가 6건, 1000만 원 정도 사고가 3건, 3000만 원 정도 사건이 1건이다. 그러면 그 기대값을 산정할 수 있어요. 예측치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 곱하기 확률이죠. 기대 손실은 결국은 그 부분을 평균하는 거예요.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평균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평균 손실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6건 발생했다 그랬죠. 10건 중. 그러면 0.6. 그리고 1000만 원 곱하기 0.3, 3000만 원 곱하기 0.1 하면 기대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사고가 발생할 기대 손실은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기대 손실이 1000만 원인데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00만 원이 항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라는 것, 편차는 어떻게 산정하냐? 먼저 분산을 산정합니다. 분산은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라 그랬죠, 여기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의 분산. 실제 손실과 마이너스 기대 손실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런데
분산은 결국 가중 평균을 하는 건데, 이 실제치와 기대치 차이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대 손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평균이잖아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손실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편차를 합산해버리면 결국은 제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이 변수 편차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 그럼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분산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뭡니까? 그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가중평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제곱을 했기 때문에 손실의 이제 표준 편차로 변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금액이 나오겠죠?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손실의 표준 편차, 즉 변동성. 그 리스크예요, 이게. 리스크를 측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리스크의 정도. 자, 리스크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리스크가 큰 거고, 그렇죠? 리스크의 정도가 작으면 리스크가.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교재 다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강의가 지금 첫 강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전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연결을 시키자고 하니 보험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좀 빠른 게 있어요. 근데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저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파트만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파트 강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진도 나가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조금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험에서 어쨌든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자, 보험자는 이러한 예측치와 기대치 차이와의 차이, 즉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바로 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편차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수도 없이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수도 없이 던지게 되면 결과가 1부터 6까지가 다 평균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그 동질의 리스크를 다수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할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좀 앞서 나가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지금 리스크가 뭔지 첫 시간에 이해를 한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보험을 이해할 수 있고 보험을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약관하고 계약법에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중요하다? 보험자의 리스크 관리다. 자, 지금 리스크 개념, 첫 시간 리스크 개념만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 바로 하기 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 리스크라는 즉 위험의 개념이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익스포저라는 것은 그런 손실에 노출이 된 대상이다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유무형의 자산 등으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손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약관에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특히 재물보험에서. 리스크 익스포저. 보험의 목적. 뭔가. 이렇게 약관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저드는 사고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 해서 이 해저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개념이 뭐냐면 손실의 발생 가능성, 즉 손실 빈도 또는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조건이다 이렇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손실의 빈도, 확률이죠. 손실의 빈도. 그리고 손실의 규모, 심도. 증가시키는 조건이다. 그래서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상태. 컨디션이다. 위험 상태가 좋냐 나쁘냐? 우리가 이제 위태위태하다 이런 표현하죠.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손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뭡니까? 손실의 빈도, 확률이죠. 확률 곱하기 심도, 손해. 그렇죠? 이 부분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보험료 책정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 책정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뒤에서 하겠지만 이 해저드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피지컬 해저드, 모럴 해저드, 모레일 해저드. 이렇게 교재에 있지만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페릴은 사고라 그랬어요. 손실의 원인. 뭐 화재 사고, 자동차 사고, 뭐 상해 사고, 사망 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손실의 원인은 자연적 손인, 그리고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 이렇게 있어요. 교재에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자, 로스, 손실. 우린 결국 손해사정사는 바로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사고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 손해사정이 있고, 사정사가 있고, 신체 손해사정사가 있고, 뭐 자동차 사고면 또 재물이지만, 그렇죠? 차량 손해사정이 있고, 배상 책임에서 어떤 재무적 손해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퍼스널 로스, 그리고 프로퍼티 로스, 그리고 라이빌리티 로스. 교재 있죠. 그러니까 인적 손해, 재물 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구분하고 재물 손해는 또 다이렉트 로스, 인다이렉트 로스, 그리고 넷 인컴 로스.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순소득 손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강론 부분을 뒤에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조금 스킵하는 개념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가 뭔가 감을 잡기 위해서 한 거고 다음 시간에 강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